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어린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혹시나 내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위험한 물질을 삼키진 않을까, 아이들한테서 한시도 눈을 떼기가 어려우시죠. 한국소비자원이 생활화학제품 사고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3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4곳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곳,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이 1곳씩 승리했고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5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2명씩, 무소속은 3명이 당선됐습니다. 수도권만 따로 모아서 보면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2곳에서 선거가 있었죠. 경기도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 포천시장은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가 당선됐고요. 경기도 용인시 제3선거구는 자유한국당 김종철 후보, 포천시 제2선거구는 자유한국당 김성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산타나의 더 게임 오브 러브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입에 가져가서 삼키거나 빨죠. 보호자가 잠시 안 본 사이에 건강에 위험한 물건을 삼키진 않을까 부모님들 걱정 많으신데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생활화학제품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이진숙 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화학제품 분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조사 대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단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그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서 인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 생활 제품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그 좀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분석 대상 제품군을 선정을 했고요. 예.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구강청결제 같은 의약 외품이나 화장품은 이번 분석에선 제외했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것들 위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위해 발생이 많은 제품은 순서대로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접착제로 전체 25.5%,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표백제 18.0%, 세정제 12.9%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살충제, 방향제, 소독제, 세탁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가장 사고가 많았던 접착제. 네. 접착제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착제 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예. 혹은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눈에 튀어서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고요. 예. 또 좀 특이한 사례로는 그 인공 눈물 같은 점안제로 오인을 해서 아이고. 눈에 넣어서 안구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눈 쪽에 위해를 입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고요. 예. 예, 그리고 접착제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피부에 아무래도 좀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화상을 입거나 혹은 이제 피부염 같은 피부 손상을 입기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뜨거워진 글루건을 글루에
의해서 이제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기도 하시고요. 접착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접착제에 의해서 이제 손가락 같은 신체 부위가 붙으면서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저희 사례 중에 하나가 아이가 놀다가 내복 위에 접착제를 쏟았는데 예. 내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허벅지 표피부가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접착제 종류를 보니까 본드라든지 뭐 글루건, 요즘에 그 뜨겁게 고무를 녹여서 그게 녹으면서 붙는 그런 글루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순간 접착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순간 접착제 같은 것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손에 묻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붙는 경우에 예. 시근한 물 같은 걸로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좀 떨어지기 쉽다고 하고요. 예. 그 무리해서 떼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예.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눈에 튀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뭐 수돗물 같이 깨끗이 흐르는 물에 예. 한 10분에서 15분간 충분히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추가적인 안구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안과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드물겠지만 그 접착제가 눈에 튀면서 눈꺼풀이 이게 붙어서 눈이 떠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생리식염수나 이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씻어주시되 예. 이게 무리해서 떼는 거는 절대로 금하셔야 하고요. 그 상태로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사례들인데요. 네, 두 번째로 많았던 표백제 사례도 들어볼까요? 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용기에서 따르는 과정이나 혹은 청소를 하시는 중에 눈에 튀는 경우가 이 경우에도 눈에 튀어서 들어가서 뭐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주로 락스가 많죠? 네, 맞습니다. 주로 락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 락스가 투명한 용액이다 보니 그렇죠. 표백제는 특히 다른 또 품목과는 달리 물이나 음료로 착각해서 마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체 위해 사례 37.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사용하실 때 뭐 생수병이라든가 뭐 컵 같은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 덜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를 식탁이나 싱크대 같은 곳에 두시는데 이리 모르는 다른 가족이 음료로 착각해서 마시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생활화학 제품은 원래 용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고 다른 용기에 덜어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튀거나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호흡할 때도 좀 힘들잖아요. 락스가 너무 진하면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례도 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또 그 정해진 용법보다 많은 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신다고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호흡곤란이나 뭐 두통 같은 이런 증상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제랑 임의로 섞어 쓰시는 과정에서 그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백제는 특히 락스 같은 표백제는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에 있는 용법대로 용량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 표백제 사용하실 때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걸 사용하시고 환기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세정제도 한번 볼까요? 세정제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건데. 네, 세정제 생각하신 주방 세제라든가 뭐 오븐 클리너 뭐 다양한 세정제들이 있는데 세정제도 위의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표백제랑 유형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중에 내용물이 눈에 튀거나 뭐 그래서 이제 결막이나 각막에 손상을 입는 사례가 일단 가장 많았고요. 또 이 세정제도 역시 음료로 올인해서 마시는 사고가 한 28.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제도 꽤 이제 독한 화학물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장갑 같은 거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바로 세척을 하시다가 피부 발진이라든가 피부염 같은 피부 손상이 오는 경우도 9.1%나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땐 가급적이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표백제도 그렇고 세정제도 액체 형태로 된 게 많기 때문에 피부에 닿을 때라든지 튀지 않게 또 호흡으로 바로 들이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참 걱정이에요. 예. 어린이들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입에다 넣고 물고 빨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도 연령대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체의 30.9%에 달하는 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가장 많았군요. 예, 역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그럼 과연 어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가 저희가 또 위의 유형을 분석해보니까 이 역시도 실제로도 다른 연령대랑은 다르게 그 빨아먹거나 삼켜서 발생되는 사고가 58.5%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거를 주로 삼켰던가요? 저희가 그 품목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다른 연령대에서는 살충제 관련된 위해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바퀴벌레 약이나 개미살충제 같은 살충제를 빨아먹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요즘에 방역하기 위해서 싱크대 아래쪽에 치약처럼 짜두는 그런 젤타입의 바퀴벌레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 손이 아무래도 닿기 쉽다 보니 이걸 빨아먹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고요. 또 특히 위험한 거는 이러한 사고 대부분이 그 구강기에 있는 만 1세 전후의 영아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충제뿐만 아니고 뭐 주방세제나 락스 같은 표백제도 소비자들이 사용하시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그 아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있으니 아이가 빨아먹고 삼키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생활화학 제품은 반드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시선에 맞는 것들 보이면 다 입으로 가져가니까 그게 좀 걱정이니까 아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야겠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정말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뭐 바둑알이나 다른 거 삼키면은 이렇게 툭툭 치거나 이게 해서 포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것들은 그 삼켰을 때 절대로 일부러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뭐 등을 두드려서 일부러 토하게 하면 오히려 2차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질식이 토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올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 같은 2차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토하게 하는 거는 좀 금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가끔 이제 화학물질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오히려 이제 구토를 유발을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삼키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삼키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의료진이 알아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용기, 삼킨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 용기를 밀봉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아이를 안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 119에 전화를 한다든지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어떤 걸 삼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뭘 삼켰는지 보통은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가 뭘 쥐고 있었던지 그 용기가 함께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네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아이가 얼마나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느 정도 뭐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든가 삼킨 양이 추정이 된다면 그것도 의료진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주 어린 아이들 사례를 들어봤고요. 그 외 연령대 어떤 특이점은 있었습니까? 그 외 연령대 이제 저희가 순위를 봤더니 30대, 뭐 50대, 40대 순으로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연령대는 이제 주로 주사용 계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근데 또 안전 취약계층 중에 한 분이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전 취약계층을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근데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체 안전사고의 9.6% 정도로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글씨는 좀 이렇게 보기 어렵다 보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접착제를 안약이랑 좀 용기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눈에 넣는 사고가 특히 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가정 내에서 거실장 같은 곳에 뭐 접착제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렇게 좀 혼용해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좀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권고나 지적을 하면 사항 중에서 주의사항이 너무 작아서 이거 어르신들 읽기도 어렵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보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지적사항이 아닐까요? 저희가 2013년에 그 순간접착제 용기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요. 일단 순간접착제 용기가 만약에 용기와 비슷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라면 용기를 이제 뭐 이를테면 색상을 뭐 안약처럼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제한하는 뭐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바는 있는데 아직 이게 법규로까지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걸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지 아니면 이제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을 권고할지는 지금 조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화학 제품 사고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의 이진숙 과장이었습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우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우리만큼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플래너이자 재테크 플래너입니다. 중개사고가 생길 경우 보상 책임이 확실하니까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부동산 공식 서비스 한방. 지금 한방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취업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데이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4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벚꽃놀이는 좋지만 미세먼지는 싫죠? 미세먼지 심한 날엔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세요. 내일 아침 꽃처럼 다시 필 거예요. 벚꽃은 엔딩이 있지만 피부는 엔딩이 없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안녕하십니까, 김명민 팀장입니다. 위에서 치이고 아래는 들이대는 지긋지긋한 샌드위치 인생. 그래서 전 레볼루션을 합니다. 이 게임에선 제가 중심이니까요. 더 이상 뒤처지지 말고 레볼루션으로 앞서가세요. 인생 레볼루션 하라. 리니지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정혜리입니다. 연극 공연을 하다 보면 배우뿐 아니라 제작진, 관객 모두가 주인공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꼭 투표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송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돌고래의 삐소리, 기계의 끼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입법 예고 소식이 있습니다. 그 허위 거래 가격을 제시하는 부동산 다운 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부동산 다운계약 같은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그러니까 최대약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예. 다운계약 신고를 통해서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부동산 다운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서 적발이 쉽지 않았는데요. 예.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계약 허위 신고 행위의 단속 적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예.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그 위반한 사람이 실제로 과태료를 받으면 그게 입증이 되고 이제 포상을 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서 이제 좀 저렴한 임차를 원하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유형인데 지금은 이게 다가구 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살면서 다른 남는 방을 이렇게 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가구 주택의 임차 유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남는 공간에 한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 거주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예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2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예.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만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4년에서 8년 동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간 그리고 생각보다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이 집주인이 한 명이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주공호에 분리가 돼 있지만 단독 주택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별로 거주하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한 개 층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두세 개 층 같은 경우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주인이 살면서도 사실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첫 행복주택을 전국에 5군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일단 경기 지역은 김포, 양곡하고 오산 세교지구예요. 오늘부터 청약 접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LH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이제 위치는 경기도 김포 양곡, 오산 세교, 파주 운정, 그렇게 이제 지방의 일부 포함해서 5개 지구 3,544가구 정도로 공급합니다. 예, 제가 파주를 빼먹었네요. 예, 오산 이제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720가구로 1호선 새마역 인접한 곳이고요. 파주 운정지구는 한 1,700여 가구가 공급되는데 인근의 경의선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김포 양곡이 362가구를 공급하는데 김포 한강시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은 해당 지역의 거주 무주택자 자격은 갖추셔야 되고요.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면적 1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428만 원에서 1,700만 원. 그리고 월임대료가 7만 원으로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26제곱미터는 보증금이 최대 2,862만 원에 월 11만 9천 원 정도 임대료를 내시면 되고요. 신혼부부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36제곱미터에 입주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이 최대 4,360만 원에 월세가 한 18만 1천 원가량만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은데 청약 접수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이 김포 양곡이나 오산 세교지구는 13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는 20일부터 24일까지니까 그 기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죠. YTN 신용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60여 개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요? 네, 일단 이 새 정부의 청년수당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서울시의 보편 복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 세율 조정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할 10대 분야 66개 정책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0대 핵심 과제는 박원순 시장의 재임 5년간 이 서울시가 펼쳐온 정책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인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조사, 고발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효과를 체감했던 이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이런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국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또 노후도시 인프라 국비 지원, 공공외교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서울 광장 지나가다 보면은 한쪽에 텐트가 있는데 서울시가 잔디를 심기로 했는데 그 텐트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텐트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텐트인데요. 이 서울시가 이 불법 텐트가
석 달째 점거 중인 서울광장에 봄을 맞아서 일부 구역에라도 잔디를 심기로 한 것입니다. 예. 서울시는 우선 이 텐트가 들어선 부분을 빼고요. 서울 도서관 쪽의 빈 부분, 이 전체 광장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구역에다 잔디를 심게 됐습니다. 어제 일단 폐 잔디를 걷어낸 뒤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새 잔디 심기에 들어갔는데요. 예. 서울시는 원래 이 잔디를 부분만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디의 뿌리가 자리를 잡는 3, 4월이 심기에 가장 좋아서 더는 이 작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또 겨우내 관리되지 못한 이 광장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 흙먼지까지 날려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잔디를 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현재 서울광장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 등 이 보수단체가 이 승인이 없이 지난 1월 21일부터 불법 점거하고 텐트를 친 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불법 텐트를 설치한 친박단체에 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변상금 4천여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또 집시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 당초에 지난달 1일부터 예정됐던 서울광장 잔디 심기가 이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새로 심기로 한 것입니다. 예. 자,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따뜻한데 좀 있으면 더워지겠죠. 냉방병, 레지오넬라증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한다고요? 네, 오는 18일부터 9월까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합니다. 이 기존 검사 대상은 대형 건물, 숙박시설, 대중목욕탕이었는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올해부터는 지하철, 집단급식소, 공연장 등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이 따뜻하고 습기가 찬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이 레지오넬라균은 이 대형 건물 냉갑탑의 물,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 있다가 호흡기를 타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면역력 저하 환자 그리고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등이 감염에 취약한데요.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치사율이 15에서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적으로 21명에서 45명 수준이던 레지오넬라균 환자가 지난해 128명으로 급증했거든요. 이 서울 발생 건수도 2015년까지 최대 11건에서 지난해 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더 줄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오지 오스본의 굿바이 투 로맨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